우리 시골에 싱거운 이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 집에 쌀만 좀 있으면 옆집 가서 콩을 좀 빌려다가 콩떡을 해서 이웃도 좀 나누어주고 어르신들 좀 나누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얻어듣기에는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소리를 다 씁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공약이라고 하는데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있는 주변과 조금 위 산길로 올라간 창신동 그런 성곽터널을 지나서 그 성곽길에서 대학로 쪽으로 내려가는 종로입니다. 성곽 안쪽으로부터는 사대문 안쪽이고 그 성곽 바깥쪽은 사대문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태계로 쪽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주 밀집 지역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거주지라기보다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동네만 다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강북 거주 환경 개선한다 그러고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창신동에서 종로 쪽으로 넘어가는 성곽 터널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종로구 2화로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가면 고도 제한 전부 다 풀어서 획기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걸 이렇게 완화하는 걸 가지고 생색을 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곽길에서 대학로 쪽으로 내려가는 2화로를 타고 가다가 충신동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대학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산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와,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저 절벽 위에 집 짓고 사시는 분들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서울시의 사대문 안에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은 어떤 말로든지 간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의 빈민촌 관광 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저렇게 찍어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할지 참 창피합니다. 오세훈 시장 1기 때 빛 좋은 기회살고 한강 르네상스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 한다고 택시들도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전체 통일을 시켜주면 뭐 세금 감면해주고 도심 대로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도 서울시청에 제가 많은 게시판에다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디자인 서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빈민촌 빌딩들 한꺼풀 벗기고 그 뒤에 숨어있는 판잣집들
지은 지 50년 넘은 이런 집들을 개선하는 것이 디자인 서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말은 들어주는 척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뭉태기 돈 어디 가서 벅 쓰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이런 데 투자해서 재개발 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서울 강북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나 사대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자들입니까? 강남 사람들은 친자식들입니까? 이 협소주택들은 이게 팔아봐야 변두리 나가서 전세방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장동 때 봐서 알지만 제주는 고민 없고 돈벌이는 시행사가 4, 5천억씩 다 먹어버립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먹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가 공영개발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적인 이익금을 얼마 주고 정말로 시의 자금을 이런 데다가 조금씩만 더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재개발을 할 수가 있고 재개발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너무 평수가 적으니까 작은 평이 할당이 되고 평수를 넓히려면 그 다른 건축 비용을 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구조의 재개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고리를 풀어나가는 정말로 훌륭한 목민관이 오세훈 시장님이시라면 이런 걸 잘하셔야 대통령도 되는 거지. 쓸데없는 곳에 돈 발라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이러면은 그거 잘하는 짓입니까? 선거 때니까 공약을 마구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과 직결되는 거주 환경 개선의 문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고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 해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이런 집들이 남아 있습니까? 용산구나 서울 중구는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남산알이라고 해도 서울역 앞에도 초고층 빌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현동도 보면은 30몇 층씩 빌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민들이 집단 거주 지역은 고도 제한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곳만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하는가 했더니 지금은 없어진 캐캐묵은 시민단체 몇 명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거주 고도 제한으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듣기에 따라 넉다운 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 주민들 거주 환경 개선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시민단체가 어떤 없어졌어요. 그 시민단체는. 북한산이나 남산 고도 제한은 어느 각도에서 봤을 때 산이 안 보인다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공원이 있는데 공원 때문에 고층 빌딩 못 짓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거 공약인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생색낸 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생돈 꺼내가 주듯이 인심 크게 썼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의 주민도 아니고 좁은 면적도 아닙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전부 다 재개발 전초 작업인 지구 단위 계획도 안 돼 있는 곳만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협소주택에서 살고 있는 고단한 사람들을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셔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거 못하면 자격 없으십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번 더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